맨하탄에서 로펌 운영하고 있는 현보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가족 이민으로 그 가족 스판서에서 영주권 받아주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취업으로 영주권을 내주신 경우에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그 영주권을 받아주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에 그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번에 새로 행정명령이 내려오면서 바뀐 부분들 또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한 건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사실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법이 그동안 적용이 안 됐던 문제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엄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됐었던 문제들인데, 지금 행정명령이 만약에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현재 있는 법만 엄격하게 적용을 해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주권 가족 스판서의 영주권 신청을 해주시면은 대개 그 I-864, 그러니까 864라는 그 서류를 그 스판해 주신 분께서 사인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서류에 첨부해서 본인의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재산이랄까 이런, 내가 이 사람을 외국에서 데려오는 대신에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게 될 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그 확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확약서를 제출을 하는 와중에 그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그 지금 앞에 보시고 계시는 그 이민법 213조 A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A항의 법령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굵은 표시로 그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스판서드 에일리언이라면 이제 새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조금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means tested public benefit,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한 non-governmental entity,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 아닌 병원이랄까 또는 사립학교, 그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 또는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 그 다음에 state, 그러니까 주정부, 그 다음에 any local subdivision이라면 모든 그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뉴저지로 넘어가면 작은 타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정부 관련된 오르가니제이션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shall request reimbursement예요. 이 새로 이민 온 사람이 정부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스판서를 서준 사람에게 대해서 정부 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그 법령에 보면 must가 있고 shall이 있고 그 다음에 may가 있고 그래요. 대충 크게 말씀을 드리면 may라는 조항 그 단어를 쓸 경우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shall이나 must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근데 must가 더 강하게 꼭 그런 경우엔 거의 그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shall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약간 강도가 약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민국에서 발행된 서류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민국에서는 non-governmental entity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거나 그 정부 기관이 아닌 정부 브랜치가 아닌 데에서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였어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그 may reque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발행된 거의 그 모든 자료들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영주권 딱 스판해 주시면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메디케이드도 받으시고 한 뭐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그 저소득으로 신청하셔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 새로 나온 행정명령에 아까 그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 지원의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자는 추방을 하겠다. 법에는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그런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과 이미 기존에 있는 법과 조합을 시켜보면 만약에 그동안은 쭉 별 문제가 없이 받아왔던 혜택들을 근거로 해서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을 추방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악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스폰서 해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러면 불법 체류나 그 법의 악용을 방조하거나 도와주신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법을 세게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직까지 이런 걸로 뭐 정부에서 누굴 쫓아와서 돈을 받아갔다거나 이런 걸로 소송을 했다거나 이런 신뢰는 아직 없는데 지금 이번 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태도들을 볼 때는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고 지금부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좀 자제를 하시고 추이를 보시는 게 그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을 스폰서를 해줘서 가족이 이민으로 왔는데 내가 그럼 이 사람들을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정부 그 보조를 받아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법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면탈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데리고 오셨으면 3년이면 미니멈이잖아요. 결혼 외에 다른 걸로 가족 이민을 오시면 5년 걸리거든요.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을 자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니멈 3년 또는 미니멈 5년 또는 오신 분이 여기서 사시다가 내가 못 살겠다 하고 돌아가신 경우 뭐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돌아가신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셔서 그 새로 오신 분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 40 크레딧을 여기서 일을 하실 건 거예요.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여기서 영주권자 입장으로 시민권 받지 않고 10년을 일을 하면 그러면 수판해 주신 분이 그 면제가 되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의무에서 면제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오신 분은 최소한 3년. 그렇지 않고 영주권을 계속 갖고 계시겠다는 입장이시면 10년 동안 스판해 주신 분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 새 정권에서 원하는 게 이렇게 되면 누구 스폰서 해주기도 참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가까운 가족 아니면 그러니까 좀 그 우리 한인 이민 그 취의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베니핏을 다 받으면 안 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3년 또는 10년 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정부에게 다른 뭐 돈을 추심당할 염려 없이 혜택을 받으셔도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외 조항인데 뭐 복잡하게 법령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딱 크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생명이나 공동체의 건강에 관련된 공공보건에 관련된 병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그냥 받으셔도 정부에서 쫓아오지 않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머전시에 갔다. 그래서 뭐 응급치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병원비를 보통 이러시면 뭐 병원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깎아주고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또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있으시거나 전염병에 관련된 치료를 받으시거나 예방접종을 받으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certain medical assistance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미리 병원을 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상담하실 상황이 있으시면 내가 이게 나를 스판해 준 사람에게 또는 내가 스판해 준 사람에게 서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단기적으로 현금 지원이 아닌 emergency relief.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 2년 전에 스판 받아서 영주권 받아온 사람인데 집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긴급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긴급 지원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풍 왔었을 때 긴급 지원이 끝나고 나서 뭐 지하실이 침수된 분들한테 정부에서 보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건 받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을 이해할 때는요.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홍수 났을 때 그래서 쉘터에 가셨거나 아니면 호텔 같은데 임시로 머물게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호텔에서 뭐 우리 집을 다 고칠 때까지 3개월, 6개월을 있게 되겠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단어가 쇼터미니 뭐 이머전스니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되게 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안전한 쪽으로 너무 길게 내가 최대한 받아볼 때까지 받아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그러셔도 괜찮은데 지금 정권에서는 그러는 것보다는 항상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캐다럭 그 분류에 해당이 되는 게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받으셔도 되는 것들이 학교에서 런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헤드스타트 액트에 해당되는 베네핏들, 그다음에 또 그 초등학교, 중등교육의 그러니까 엘리먼터리 스쿨이나 미들 스쿨의 그 법에 해당되는 베네핏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거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법령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 그 포스터 케어가 남의 아이 잠깐 받아주셔서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영주권을 스판을 해줬는데 뭐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경우, 가디안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친척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롱텀으로 가셔도 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구체적으로 상황이 되는 거는 다 변호사를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에 해당되시는 베네핏들은 받으셔도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어떤 정부 혜택은 당분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